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세 번째 시간이네요. 그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회계약서를 공부했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어떤 뜻이고, 또 어떤 원칙과 또 어떤 이념과 또 어떤 원리로 운영이 되는지, 자, 그걸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진 않은데, 여러분, 민중이라는 말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그냥 데모클라시라고 영어로 부르거든요. 근데 그 어원을 보면은 이 데모스라는 말이 민중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크라투스가 지배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합성어가 된 거기 때문에, 자, 민주주의란 말은 민중의 지배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면 그 공화정과 비슷한 뜻으로 많이 이해를 하죠. 그렇죠? 한 사람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토론과 혹은 어떤 투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평상시에 알고 있는 게, 그런 게 민중, 다수, 국민들이 직접 본인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의 의미 변천인데, 자, 민주주의는 여러분 크게 고대, 근대, 현대로 나뉘어요. 고대, 근대, 현대로 민주주의를 구별합니다. 그거는 이제 바로 이어서 저희가 이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민주주의가 고대도 있었고 근대도 있었고 현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고대 전체의 민주주의가 이렇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단지 고대의 특정한 어느 지역의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가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대 그리스 아테네라는 도시국가죠. 이 도시국가에 자, 여러분 민회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민회. 근데 이것이 마치 민주적인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민주정치, 민주주의 여기의 형태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고대에도 민주주의의 원형을 고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의 그리스 아테네, 여기 써 있네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회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어떤 이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민주주의 이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 권력 분립의 원리, 입헌주의 원리 이런 것들이 등장한 게 아니라 단지 정치 형태만 민주주의에 가깝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고대 그리스 아테네를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는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고대는 정치 형태의 민주주의다.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에 국한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근대는요, 여러분, 근대 전체 가정에서 있었던, 일단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시대를 고대, 근대,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대, 중세, 근대. 우리나라 치면 삼국시대가 고대, 고려시대가 중세, 조선시대 때부터 근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근세라고는 한국사에서는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고대, 중세, 근대라는 요 표현에서 중세에서는 민주주의를 찾아볼 수 없다. 이게 유럽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세 유럽은 이제 교황 중심의 어떤 이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고대에서 바로 근대로 넘어와요. 그러면 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대 전체의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회계약설. 그렇죠? 이 사회계약설과 또 그 사회계약설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났던 시민혁명. 이런 것들을 근대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대 민주주의. 자, 그러면 근대 민주주의는 여러분, 자, 앞서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이건 당연히 깔고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계약설과 시민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이념, 다른 말로 해서 사회 구성의 원리가 이것도 이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회를 구성하는 거, 우리가 왜 사회를 구성하는 거고, 사회를 어떤 사회를 구성해야 된다, 어떤 이념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다 근대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근대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근대의 민주주의를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플러스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또는 사회 구성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그럼 그 이념과 우리 뒤에서 배울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거다? 근대에서 쏟아지는 겁니다. 근대에서. 아시겠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근대의 민주주의를 18세기, 18세기, 그 다음에 뒤에서 또 이제 얘기할 텐데, 뭐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시행되던 그런 쪽의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는 근대에서는 사회 구성 원리 또는 이념의 민주주의가 시작됐다, 쏟아졌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현대의 민주주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이제 19세기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19세기 이후의 현대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건데, 이 현대 민주주의는 이제 자,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다 포함해서 이제 현대에서는, 근데 현대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민주주의가 우리가 앞에서 집단현상설, 국가현상설 배웠지만 국가 이외의 다른 집단으로도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가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이 중요해요. 현대에서는.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 특징적인 게 바로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드리면 고대는 정치 형태, 그 다음에 근대는 정치 형태 플러스 이념,